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가짜 영웅 이순신 장군 편에서 어제까지 2회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순신이 과연 왜 백의 종군을 당해야 했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고 일본 놈들이 명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남부지방 삼도, 전라도, 충청도 일부하고 제주도까지 그 삼도를 이제 달라고 협상을 했죠.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는 그거 줄 수가 없고 또 명나라에서도 그거를 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결국은 그 달라고 하는 게 남부지방에 이제 일본군들이 주둔하면서 힘을 축적해가지고 명나라를 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 협상을 응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 한반도에 이제 부산 지역에 잔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임진왜란에 1592년 5월 23일인가요? 4월 23일인가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까지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일본의 그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 명분을 얻어서 이제 철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전투에 그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간파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가요. 풍신수길이가 고니시 유키나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강력한 이제 그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그 가토 기요마사인가요? 이 사람을 이제 그 풍신수길이의 그 특권 장소를 이제 한반도에 파견하죠. 근데 그 고니시 유키나카는 이게 아주 못마땅하죠. 저 사람이 오면 틀림없이 이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확대해가지고 이기지도 못할, 결국은 그 명나라가 이제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서 엄청난 왜군의 그 순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한민족에게도 굉장히 비극이고, 그 사람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외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사실은요, 그렇게 나쁜 놈들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면 오히려 우리 민족보다 좀 더 신사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걔들은 이제 적군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걔들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일본 시대 때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인 하나하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 따지고. 하여튼 그렇든 저렇든 그래가지고 이제 1597년 이제 정유재란이 이제 8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7년 1월 1일 날 고니시 유키나카가 요시다라고 하는 일본인을 통해서 경상 좌수사, 경상도 좌병사, 이 좌병사한테 정보를 하려요. 1월 13일경에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아주 강한 맹장이 오는데, 그 사람이 오면 한반도의 불행이고 일본한테도 사실 고민거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조정에서 얘기해가지고 조선 함대가 기습을 해가지고 가덕도에서 하룻밤 묵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부산포로 올 건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597년 1월 13일경에 와가지고 하룻밤 도착을 먼저 하룻밤 묵어가지고 부산포로 올라오는 준비가 되면 이제 호위병사들하고 같이 올라올 건데, 그 사람들이 오면 골치 아파진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 기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라. 사로잡든 죽든 했든 제거해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시라가 이제 저 경남 그 좌병사한테, 김응서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김응서도 이제 가만히 그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캐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정으로 밀서를 보냈어요. 밀서를 보내면서 동시에 권율 장군한테 그 내용을 보고오죠. 이 권율 장군도 검토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정에 가서 1월 1일 날 그 조정에 도착해가지고 선조대왕이 그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요. 굉장히 유능한 분이요. 그분도 그 선조대왕이 그거를 자기가 한참 검토해 보니까 그 육기낙강하고 가등청정 간에 이제 알력에서 오는 문제인데, 이것이 뭐 조선을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이보다는 일본이 지금 거의 패퇴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더 벌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양국이 이제 골치 아프어지니까 차라리 그놈을 사로잡아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반도 재침략의 의지를 꺾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선조도 저 혼자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물론 자기가 이제 주관하는 어전회의에서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는데, 그 어전회의에서는 자기 임금 어전이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자기 의사를 다 발표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변사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너희들끼리 한번 검토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승들이 이제 다시 이제 해합을 해가지고 검토해봤는데, 역시 그게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 그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을 통해 가지고 해군을 총 출동해서, 만약에 못 잡아도 뭐 그놈이 이제 부산포로 들어가면 그렇게 혼쭐이 났을 거고, 또 소서행장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전적으로 우리 쪽에 협조만 해준다 그러면 부산포에 상륙해가지고도 그걸 어떻게 특공대를 보내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선조가 얼만큼 적극적이냐면, 이제 명령서를 이순신한테 이제 써서 비변사한테 보내는데요. 비변사 보고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 문제를 누구한테 발설하지 말고 직접 이순신한테가 직접 줘라. 그리고 이순신한테는 이걸 꼭 공격해서 사로잡되 당부까지 해요. 뭐냐면 특히 밤에 경계를 조심하고 잘 가서 가능하면 한번 생풀을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내리고 이제 선조는 굉장히 기대를 했죠. 근데 이순신은 그게 이제 1월 2일 날 조정에서 발송했으니까 말을 달렸든지 배로 왔든지 하여튼 한 5일, 4, 5일 정도면 이제 이순신한테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4, 5일 후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 보는데, 이순신은 그걸 받고 이런지야에 무시하죠. 이거는 유키나카의 간계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일거의 가치도 없다고 이제 안 나가죠. 그런데 출동을 안 하니까 권율은 사실은 이순신하고 이제 같은 패거든요. 같은 패인데, 권율 장군이 직접 찾아가요. 이순신한테. 이 어떤 왕명인데 일단 가서 보고 경계를 잘 해가지고 가서 보고, 뭐 안 되면 그냥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출동을 해야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이순신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순신이 아주 무인격이에요. 왜냐면 유성룡의 백만 믿고, 그리고 권율도 이제 자기 편이라는 걸 믿고, 임금을 알기를 정말 개털같이 아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안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제공한 비밀 내용대로 1월 13일 날 정확하게 가토 기요마사가 가덕도에 와서 하룻밤 자고 14일 날 부산포에 상륙했죠. 상륙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을 영웅 만드는 소설가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현란하게 써가지고, 마치 그게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8월 달에 정유재란 침략할 때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이 저기 뭐야, 모함당해가지고 체포된 상태에서 가또 기요마사가 무사히 도착했다. 이런 엉터리 거짓말. 하여튼 이순신은 영웅 만든 그 내용들 보면요, 이게 100%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1월 달에 이미 가또 기요마사가 정유재란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기요마사를 고니시 유키나카를 제압하고 이제 총지휘 진두지휘 하려고 그 놈이 이제 먼저 온 놈인데, 그때 1월 달에 그놈을 해치웠으면요 간단하게 끝났어요. 정유재란 없어요. 정유재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순신이 이제 출동 안 한 이유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경상도 해안에 배가 500척 있다고 해서니 500척 있는데 조선 수군이 거기 가면 걔들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역습당해서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세요. 이순신이 남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는 게 순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500척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 얘기가. 그런데요, 실제로는 500척이 별거 아니에요. 왜 별거 아니냐면, 조선 수군이 이순신 혼자 가라는 것도 아니고, 조선 수군이 총 출동하면 적어도 100척 이상 될 거 아닙니까? 100척 이상만 되면요 절대로 외선 500척이 와도 안 져요. 왜 안 지냐면, 우리가 U자형이라고 그러죠. 소위 하객진 비슷한 U자형만 대형을 정해가지고 그냥 나가면, 외선들이 전법이라는 건 뭐냐면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조선 판옥선에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칼로 이거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척이 한 100척 이상만 되면 걔들이 절대 접근을 못해요. 왜 접근을 못하냐면, 접근을 하면 우리가 가서 박치기 하던가 아니면 함부로 갈겨버리면 박살나기 때문에, 우리 조선 수군의 배하고 걔들 배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걔들 배는 걔들 전투선이라는 건 세부기네가 30명에서 40명 타는데, 우리 배들은 전부 다 100명 이상 150명까지 타는 배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기도 걔들 한 3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갖다 슬쩍 비비기만 하면 걔들은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걔들은 어떤 전술을 쓰냐면, 우리 배가 적을 때 걔들이 막 현란하게 속도가 빠르거든. 저랬다 저랬다 정신어지럽게 해놓고, 어느 배 하나가 우리 배에 바싹 달라붙어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꼼짝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 배에 달라붙어 버리면 바짝 밑에 대고 포를 쏠 수도 없고, 걔들을 어떻게 제압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걔들이 조총 빵빵 쏘면서 그걸로 기어올라가지고 이거 휘두르면 우리 조선수군이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배가 100척 이상 되면요, 그렇게 달라붙으면 옆에 배가 싹 빠져가지고 해서 쓱 비벼버리면 그냥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유리하죠. 그래서 실제로 부산포에 400척이 있었는데, 우리 배가 가니까 그것들이 배 가지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다 도망가가지고 부산포에 정박해놓고 산 쪽에다가 육지 함포를 장착해놓고 육지 함포를 쏘았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거기서 이제 그 당시 그때도 왕명 받아서 거기 갔었는데, 쟤들 배 다 때려부시면 쟤들 돌아갈 배가 없으니까 우리 양민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가자고 졸라가지고, 이순신이 겁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권율도가 이제 우리 수군이 총 출동했는데, 뼈적은 방법도 그러니까 그냥 이순신 주장대로 그냥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그 애들이 이제 500척 그런 거 400척 가지고는 조선 수군이 한 100척 이상 되면 못 당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순신이 겁쟁이로서 이제 거짓말이고, 또 실제로 나중에 얘기지만 원균이 한 100몇 척, 120척인가 우리 조선 수군 함선을 가지고 왕명을 받아가지고 부산포로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마침 정유재란 지원군으로서 외선이 1,000척이 오는데, 1,000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선에 와 있는 왜군이 이미 500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500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500척이요, 원균한테 그냥 쫓겨가지고 다 일본 해 쪽으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그게 도망간 게 아니라 걔들은 도망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공격한 거 아닙니까? 이순신 원균 배를. 오늘 시간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